카코포니의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나를 흔들었던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 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예중 여러분, 무예중이신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카코포니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네요. 저는 지금 추석 연휴 딱 시작 전에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업로드되는 시점은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끝날 때쯤인데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쉬셨나요? 또 저희가 비록 프리랜서이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또 휴일과 구분이 별로 없긴 한데 그쵸, 저희 쪽은 주말도 없고 뭐 휴일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말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근데 뭔가 한국인들이라면 다들 기다려왔을 추석 연휴인데 뭐 좋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명절이. 맨날 친척들한테 뭐하고 사니? 너 뭐 예술한다며? 너 뭐 노래 들어봤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릴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가족분들한테는 숨기고 있고 그리고 또 가족 모임에 사실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집안에 껄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는 겪진 않겠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종종 듣는 이야기들을 이제 추석 때 또 많이 듣게 돼서 예술가분들한테는 이게 결국 연휴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도 멘탈 잘 관리하셨기를 바라고 뭔가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아마 저희는 할 수 없을 거잖아요. 너 뭐 유명하니? 뭐 유튜브 그런 거 하니? 너 구독자 몇 명이니? 뭐 그런 거 누구는 뭐 한다던데 누구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돈 많이 번다던데 뭐 틱톡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번다던데 너는 버니? 막 이런 거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적당히 잘 흘려 넘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저희를 절대 공격하려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를 저도 이제 좀 30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나 지금 약간 꼽주려는 건가? 라는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이 프리랜서의 삶,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들 그런 거를 정말 하나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고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분이 아는 거라고는 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얻은 지식들 아니면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그런 인디 뮤지션의 삶들 아니면 뭔가 미디어에 어떻게 좀 잘못 노출이 된 그런 예술가의 삶 그런 거기 때문에 적당히 무시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가족들을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친척이 막 왕창 모이는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보단 좀 적게 한 것 같고 집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멀쩡히 가족 모임에 나오는데 제가 나가기 싫더라고요.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모든 가족들한테 그걸 설명할 순 없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피곤한 경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푹 쉬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느끼는 게 부모님이랑은 가끔 보면 또 애틋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없이 또 애틋한 마음만 가득한 채로 연휴를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추석에도 저희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시작할 때는 항상 제가 한 주간 좀 뭘 하고 살았고 어떤 뭔가 자극이 있었고 특히 예술적으로는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좀 그냥 공유하는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저는 사실 그 감기가 지난주에 이제 올라갔던 팟캐스트에서 거의 이제 감기 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런 방송을 이제 진행했었는데 감기 기운이 이제 계속 아직도 조금 있어요. 계속 있어가지고 원래 좀 좋아하는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운동을 많이 못하고 한 번 정도인가 2번 정도밖에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올해는 음악을 많이 안 들었어요. 뭔가 왠지 안 끌리고 그리고 요상하게 또 끌리는 앨범이 안 나타났어요. 좀 기대했던 아티스트의 앨범도 그냥 뭐 적당히 좋네 약간 요 정도로 넘어가게 되고 사실 그리고 제가 좀 그냥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악을 들으면 사실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듣게 돼요. 음악을 들으면 사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특히 사실은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은 보컬 같은 것들이 녹음이 이상하게 됐다든지 뭔가 튠을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 티가 난다든지 믹싱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개판이 됐다든지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다든지 막 이런 게 이제 너무 거슬리고 그리고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포기했어요. 한국 음악에서는 많이 포기를 했고 그치만 이제 뭐 좋은 지점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 굉장히 음악을 듣는 게 좀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사실 저는 한국 뮤지션들 신보 체크는 거의 다 하는 편인데 유명한 사람들은 하여튼 조금 음악 감상하는 게 그 감상이 아니게 된 거죠. 왜냐면 내가 그리고 뭐라고 이게 이 뮤지션들을 이 앨범 다 열심히 낸 걸 텐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또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음악을 사실 많이 안 들었어요. 그냥 진짜 체크만 하고 감상이란 걸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또 그냥 집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디깅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디깅을 조금 해서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앨범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블러드 오렌지라는 아티스트의 E6 Honey라는 정규 앨범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너무 편하게 그런 감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듣는데 뭐라 그럴까? 전 사실 블러드 오렌지 곡 몇 개를 이제 들어봤던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냥 앨범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제가 그 선싱글을 들어보긴 했었어요. 캐롤라인 폴라첵이 이제 피처링을 했던 로드랑 그것도 듣고 좀 좋네. 약간 뭔가 어쿠스틱 악기들을 잘 이해하고 그 감성을 가져가면서도 사운드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좀 좋게 들었었는데 이 앨범은 일단은 그냥 사운드 배치나 편곡 하신 걸 보면 미감 취향이 진짜 좋다. 저는 그런 음악 들으면 제일 좋거든요. 사실 미감이 진짜 좋다. 이게 악기가 막 많지도 않고
뭔가 막 뭐랄까요? 막 엄청 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군더더기가 없이 잘 뺐어요. 잘 뺐는데 저는 사실 음악을 이제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 앨범의 어떤 정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일렉트로닉 하시는 분이 뭔가 어쿠스틱 악기를 썼을 때 생기는 그런 킹받음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되게 대충 갖다 쓴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어쿠스틱한 사람이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가져왔을 때 또 킹받음이 있어요. 저는 들었을 때 이건 또 그냥 새로운 시도만을 하기 위해서 뭔가 되게 잘못 쓴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분은 진짜 그 어쿠스틱 포크의 감성 그런 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일렉트로닉 어떤 전자음의 감성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와 너무 너무 좋다 음악 편곡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저는 사실 보컬이 이상하면 절대 못 듣는데 그러니까 보컬이 이상하다는 게 뭐 노래를 못 부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솔직하지 않은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하려는 목소리가 나오면 못 들어요 그냥 너무 듣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목소리까지 그냥 뭐 영혼 그대로를 담아서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리프레시가 확 됐고 영감을 또 많이 줬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음악의 어떤 기준들을 정말 많이 충족해서 정말 오랜만에 감상을 하면서 들었던 앨범입니다. 사운드, 편곡, 가사, 멜로디 다 너무 출중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막 어떤 아티스트를 막 엄청 좋아하거나 뭔가 막 오타쿠처럼 이렇게 그렇게 파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 앨범이나 가수에 대해서 많이 뭐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식스 허니인데 제목이 이식스가 그 어떤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근데 그 이제 블러드 오렌지 이것도 예명인데 하여튼 그분이 뭔가 자란 고향의 어떤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또 그리고 이 앨범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앨범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메시지든 뭐든 중요하지만 제가 전전 팟캐스트에서 말했던 것도 같은데 메시지는 이후고 예술작품이라면 일단은 그냥 사람들을 확 현혹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는 그 다음이고 사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좋은 거는 다 드러나요.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메시지가 정확히 안 돼도. 하여튼 이 앨범도 저도 그냥 메시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사운드 뭐야? 편곡 뭐야? 어떻게 이렇게 했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가? 어떻게 이렇게 뺐어?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는 제가 보통 매년 한 앨범 제가 엄청 꽂히는 앨범이 한두 개 있는데 올해 없어가지고 약간 내가 그냥 음악에 약간 흥미를 약간 잃었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 좋은 앨범 들으니까 또 제가 확 달아올라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제 자신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을지 궁금해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좋은 앨범이었는데 또 어떻게 들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견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올해 많이 디깅을 못해가지고 혹시 좋은 앨범 있다면 조금 소개 부탁드려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좀 상태가 안 좋기는 했지만 외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동료 뮤지션의 결혼식이 있어서 춘천에 가서 춘천에서 이제 약간 글램핑한 숙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결혼식도 참석을 하고 글램핑 거기 숙소도 이제 묵었는데 이제 그 이제 동료 뮤지션이다 보니까 온갖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 잔뜩 이제 만난 거죠. 또 오랜만에 이제 잔뜩 만났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좀 관련된 사람들이랑 이제 막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팟캐스트 제가 하는 거를 이제 저 팟캐스트를 합니다 이러니까 거기 뭐 계셨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엄청나게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이제 들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팟캐스트를 제가 막 듣는지, 팟캐스트를 듣는 이유, 막 그런 것들을 막 물어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거의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좀 그냥 시작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원래 앨범이나 공연 만들 때는 너무 이제 기획 철저히 완벽하게 약간 계획 짜자자작 짜가지고 물론 뭐 제가 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늘 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막 해서 하는데 팟캐스트는 약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이제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어떻게 왜 듣는지 그리고 어느 주기로 듣는지 어떤 팟캐스트를 선호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들었어요. 또 이제 동료 뮤지션 다른 분들도 제 팟캐스트를 이제 들어봤다 그러고 어떤 부분이 이제 막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팟캐스트를 선호하고 막 피드백도 막 받고 이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피드백은 해주지 마세요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 엄청 지금 잘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말도 너무 막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직 잡아가는 중 한 10화까지는 좀 날 내던져보자. 그냥 이 상황에 계속 매주 하는 거에 의의를 두자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너무 그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요일마다 그 어떤 팟캐스트를 들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따다다닥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보통 손을 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틀어놓기 위해서 뭔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음악 작업하다 보니까 사실 팟캐스트를 그러니까 이동할 때나 운동할 때는 듣는데 저는 사실 그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된 팟캐스트를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 팟캐스트는 사실 뭔가 하나 들었다가 뭔가 너무 정지된 느낌이어서 아예 시도를 안 했는데 그분들 통해서 또 재미난 팟캐스트들을 이제 많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피드백을 듣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다 적용할 수 있을진 모르겠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그 업로드 시간에 제때 올리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잘 지키고 있고 그거를 일단 뭔가 잘하는데 좀 중점을 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미난 시간을 또 보냈네요. 아픈 데도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근데 거기 또 갔다 와서 이제 또 다른 곳 가면 잠을 못 자가지고 또 새벽 4시까지 혼자 잠 못 자다가 와가지고 또 몸이 살짝 안 좋아져서 약간 또 골골대다가 오늘은 조금 또 회복해서 다행히 이제 팟캐스트를 또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팟캐스트 피드백 받은 것 중 하나가 긴 거를 엄청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걸로 넘어가는 그게 너무 귀찮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음 팟캐스트나 음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긴 거를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30분 정도 분량을 보통 하는데 그게 조금 짧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한테는.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혼자서 1시간을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한번 조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도 좀 더 많이 해보고 있어요. 뭐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말하는 걸 늘려가면서 분량을 조금 길게 해볼게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도 그래도 이게 뭐 고작 지금 5화, 6화, 5화인가요? 5화인 것 같아. 아닌가 6화인가? 하여튼 한 달 좀 이제 넘었는데 좀 편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점점 발전하는 맛, 그 맛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감사하게도 유튜브 구독자 점점 늘고 있고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만큼 혼자서 방구석에서 어딘가에서 처박혀가지고 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조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 궁금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살겠는지. 다른 예술가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고 그런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뭔가 소개해줬으면 하는 것들 아니면 저한테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 그런 거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니면 제가 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팟캐스트에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혹독하게 가거든요, 깔 때는. 근데 이게 근데 또 그 사람도 나름 열심히 한 걸 텐데 제가 너무 막말하면 안 되니까 전 칭찬하고 좋은 것만 보통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래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원래는 이번 주에는 좀 문소문 작업을 조금 하고 그 영화막 하는 것도 조금 더 갈무리를 짚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근데 보통 제가 제 멋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 계획을 뭔가 망쳤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래도 뭔가 좋은 음악도 찾고 뭔가 약간 무리해서 간 거였지만 결혼식에서도 친구가 어쨌든 간에 뭔가 행복한 모습으로 반려자를 찾아가지고 예쁜 곳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채워지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뮤지션 친구들 그리고 그냥 약간 대화 많이 못했던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또 팟캐스트 피드백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인생은 제가 사르트르를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정말 짠하게 타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연성의 요소가 계속 개입될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계속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제 몸이 아픈 것도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의 몸도 심지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다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제정신으로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 와중에서 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음악 작업을 못하게 됐지만 그걸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만 이제 망했다. 난 음악도 안 한 쓰레기야. 음악 오늘 했어야 되는데 오늘 작업했어야 되는데 못해 쓰레기야 라는 죄책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오랜만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집에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네 하면서 좀 디깅도 하고 좀 팟캐스트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환절기여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저 지난주에도 이제 건강하자 얘기했는데 뭔가 우리가 너무 건강하지 않을 때는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또 아파가지고 그 정신 몽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뭔가 할 수 있는 그 핸드폰 그냥 보면서 뭔가 찾아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조금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프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많이 건강하게 지금 회복을 다행히도 하고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푸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저희 팟캐스트. 오늘 제목 어그로 좀 있었죠? 어떠셨나요? 좀 클릭하신 분도 약간 킹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말해가지고 뭐야
오늘의 제목, 전공자만 제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나를 굉장히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또 중요한 주제죠. 전공자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뭐 카코포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코포니는 저는 이제 김민경이라는 본명이고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술 어떤 것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와 불어불문학과, 경영학과가 이제 본 전공이었고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에 굉장한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학문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불어불문학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두 개를 복수 전공해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 뭐 지금은 뭐 간단한 건 이제 아는데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화성학, 뭐 시창, 청음, 뭐 기보, 악보 막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몰라도 뭐 떠오르는 게 있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냥 앨범을 무작정 만들면서 졸업하고, 졸업이 2018년 2월에 하고요. 2018년 10월에 갑자기 앨범을 냈거든요. 뭐 그 전에 음악 활동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학교 밴드 보컬이었고요. 근데 막 곡을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보컬이었고 막 친했던 친구랑 뭔가 우리 해볼까? 약간 해볼까 정도만 약간 하고 제대로 음악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아예 뭐 음악에 노출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그냥 남들 하는 수준으로 약간 그 정도의 인간이었습니다만, 그냥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거의 뭐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음악을 해야겠어,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앨범을 그냥 막 낸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만들어야 될 음악이 저한테 너무 있었고, 그걸 그냥 배출하는 데만 약간 집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로직 그 맥을 하나 사가지고 로직을 배워야겠다 해서 그냥 그 큐오넷인가? 거기서 그냥 로직 가르쳐 줄 사람 케이팝 프로듀서한테 한 몇 달, 2달 배웠어요. 2달 배웠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요 하고 그냥 저를 끊으셨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로직을 그때 배워가지고 띵가띵가 만들어서, 근데 뭐 사운드, 뭐 화성학 지식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막 만들어가지고 뭐 믹싱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여튼 그 말도 안 되게 제 1집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고 생각보다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처음에는 진짜로 뭐 전공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음악을 뭔가 하다 보니까 약간 막 어쨌든 연주자 세션 분들이랑 뭐 하게 될 때나 아니면 다른 뭔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나, 특히 그리고 영화음악 쪽,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영화음악을 이제 종종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막 온갖 막 내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 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어떤 완벽함의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음악을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좀 문제인가? 나도 음악 공부를 해야 되나? 뭔가 내 음악이 너무 러프하게만 있나? 라는 생각이 막 좀 괴롭혀요. 가끔 이제 음악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 약간 생각이 종종 저를 약간 주기적으로 약간 들게 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을 때 그런 생각이 가끔 스치는 거죠. 보통 때는 자신감 있을 때는 뭐 음악을 배워. 뭘 배워.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뭐 하면 되지. 뭐 음악이 뭘 배워. 막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태 안 좋으면 와, 나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음악을 어떻게 하고 있지? 약간 갑자기 그런 의문점을 막 휩싸여요. 나는 뭐 화성학 뭐 곡의 진행?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거지? 나의 체계는 뭐지? 나는 어떻게 지금 악기를 편곡을 하고 막 온갖 이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뭔가 이론들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곡이 진행 뭐 그런 거 화성학에서는 그런 걸 배우잖아요. 곡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코드를 어떻게 막 변환해야 되고 뭐 어떤 코드 뭐 대리 코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도 사실 그거를 공부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보면서 약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뒀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한번 어쨌든 책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시도를 해서 내가 그만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저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내가 곡을 쓰고 있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약간은 너무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진짜 가지고 있는 실력이야?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무언가야? 이게 뭔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영감이라는 게 없으면 그럼 나는 음악을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류의 어떤 불안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늘 찾아오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요즘 또 그리고 뭔가 핫해진 뮤지션들이 실용음악과 나온 경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은.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실용음악과에 가서 어떤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런 인맥들을 만들고 저런 네트워킹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더 활동을 좀 더 매끄럽고 잘 하는 건가? 실용음악과를 또 나와야지만 뭔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정말 꼬리꼬리에 물어요.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뭔가 생기는 건가? 나의 어떤 부족함이 이렇게 막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정신이 조금만 건강해지면 이제 저는 그거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제가 화성학이나 뭔가 이것저것을 공부를 한 번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다 휘발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화성학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아까 제 전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영학과에서 느낀 회의감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어떤 거냐면 뭔가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저는 배우는 게 약간 킹받고 이게 학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기업이 성공한 이유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분석하는, 그리고 그 성공 촉도를 분석한 툴 같은 거를 이제 뭔가 어디선가 다른 학과에서 보통 훔쳐와요. 심리학과 아니면 철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통계학과 같은 데서 훔쳐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요. 약간 정치 외교학과도 좀 배우는 것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계에서 전쟁이 2번 났는데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2개의 현상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요. 기업 하나 뭐가 크게 성공하면 그걸로 이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PPT를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게 이제, 이게 학문?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좀 더 본질적인 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이면?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뭐랄까요, 이 화성학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듯한 진행들에서 그거를 어떻게 변형을 해야 올바르게 변형을 하는지에 이제 대한 어떤 방법론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문법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음악
수학적으로 제가 이미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에다 억지로 이름을 붙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만든 사람은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음계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수학적으로 이게 수학이라는 말을 붙이긴 좀 부끄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뭔가 나열을 할 수 있고 그걸 분석이 계속 어떻게든 이게 되니까 이게 좀 그냥 뭔가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용음악가들이 만든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에서 또 안심을 많이 해요. 저는 음악을 안 배운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떠올려서 만든 음악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게 좀 더 음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뭔가 아티스트가 무언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어떤 감정, 삶을, 이걸 듣는 사람, 혹은 이거를 거기 공간에 있는 무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어쨌든 관객들과 뭔가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객들이 대리적으로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그런 데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고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가지는. 근데 그냥 듣기 좋은 음악, 뭔가 안전한 음악, 나를 방해하지 않는 음악. 저는 방해를 해야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해하지 않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뭔가 되게 뻔한 규칙들 속에서 만드는 것이 안전하고 더 올바른 방법이겠지만, 예술가들한테는 굳이 그 규칙들을 아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분야의 보통 거장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굳이 누가 나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냥 분석하는 거 좋아해서 이론화한 거를 굳이 배우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둘 다 영화 전공을 하지 않았죠. 물론 근데 전공자들을 또 욕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굳이 예술가라면 전공을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예술가가 됐다는 말은 물론 그냥 노래를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랑은 이제 저는 제 팟캐스트가 그런 분이 들었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라면 또 다르겠죠. 그냥 노래만 하고 싶어요. 그냥 아니면 나는 진짜 세션만 하고 싶어요 라면, 그러면 그냥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서 그 세션들 안전하게 노래하는 법, 그러니까 누군가 디렉팅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갈고 닦고 기술을 갈고 닦고 그런 네트워킹을 쌓아서 그런 거 하는 건 의미 있겠죠. 근데 예술가로 산다는 거는 뭔가 사회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회에서 있는 규범과 사회에 있는 기준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수단이라든 그림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뭐든 간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내가 배워야 한다면 그때 잠깐 배우면 되지, 내가 4년 2년을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 학교라는 곳에서 종속돼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지는
몰라서 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주변에 사실 저는 전공자분들이랑 거의 친하진 않은데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명 이제 버클리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냥 뭐 배운 거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입시 때, 그 고등학교 입시 때 사실 다 공부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실제로 배우는 게 없는 그런 경우. 아, 그리고 또 일본에서 MI를 다니는 그 베이스 연주자분이랑 아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오히려 대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그 입시에서 뭔가 했던 그런 수준보다 오히려 못한 수준의 뭔가 사람들이랑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은 굳이 사실 그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당장 예술 작품을 내기가 두렵기 때문에 유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를 아직 예술가라고 이름 붙이기는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전공을 한다는 거는 이라고 좀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얘기해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막 가끔 막 대학원을 갈까 막 영상음악을 배워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한 주기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미쳐가지고 대학원을 간 다음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교에 소속돼가지고 무언가를 공부해보고 주기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서 음악을 배워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예술가들이라면 그렇게 어디 소속돼가지고 매주 알려주는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끼는 건데 뭔가 배워야 될 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모듈러 레슨을 받고 있고 뭔가 악기를 뭐 갑자기 조금 알고 싶어서 악기를 연습할 때도 있고 사실 믹싱 같은 지식들 어떤 플러그인을 공부하는 것들 해야 될 때 공부라는 건 사실 저는 늘 해요. 늘 하는데 이게 근데 커리큘럼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리고 지금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플러그인 막 너무 넘쳐나고 악기 너무 많고 뭔가 새로운 음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커리큘럼화된 거, 그거 완전 옛날 것들 정리된 무언가를 배운다? 그거는 오히려 내 음악 세계를 망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되게 오만한 발언 지금 하는데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표현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점점 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디테일해지거든요, 사람이. 저 진짜 보컬 1집 때 부른 거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이러고 부르고, 그냥 막 트랙도 막 찍었어요. 근데 그 맛도 있어요. 그 맛도 분명히 있고, 그건 진짜 1집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터치랑 보컬의 그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다시는 음악을 못해요. 왜냐면 들리는 게 너무 많아졌고, 제 보컬의 어떤 가능성과 제가 가진 어떤 레인지, 그리고 내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뭐 어떤 태도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어떤 것들을 이제 뭔가 어쨌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이제 사실 계속 생기는 거죠. 제 1집에서 어떤 노래, 어떤 부분이 이제 불편해지고, 그래서 안 들어요, 저는. 발매하고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뭔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내가 불편한 지점이 좀 다르게 바뀌어요. 근데 그 불편한 지점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학습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학습해야지만 나아가고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 학습을 해요. 무조건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커리큘럼 내에서 가르쳐줄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컬, 근데 물론 기본 체력을 쌓아놓는 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상대음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음감이 아예 없다 이러면 음감을 기르는 연습은 조금 해놓으면 좋겠죠. 내가 어쨌든 간에 코드적으로 뭔가 아예 안 떠오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화성학을 어느 정도 기본은 해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 체력이 만약 없다면, 근데 만약 기본 체력이 갖춰진 상태고 내가 어쨌든 떠오르는 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그냥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냥 와라라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뭐 커리큘럼대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불편한 부분만 그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쏙쏙쏙 배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한 부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아니면 뭐 레딧 같은데 한국어로 치면 사실 되게 안 좋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잘못된 정보가 좀 사실 음향적으로나 뭔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영어로 좀 근데 지금 뭐 사실 영어 못해도 번역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검색을 하지도 않아도 되고 어떤 플러그인 뭐 하나를 그냥 얻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사실 어떤 공간감을 원한다 해서 리버브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리버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그럼 그냥 사실 플러그인 설명서만 봐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끼우쳐도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뭔가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리버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나간다면 그냥 리버브라는 건 뭐 이제 공간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프리 딜레이는 무엇이고 뭐 믹스량을 뭐 어떻게 조정하고 뭐 홀 리버브 뭐 어쩌고 뭐 플레이트 리버브 뭐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여기 어디 뭐 어떤 거 조금 더 나가면 뭐 어쩌고 뭐 컷오프로 뭐 어떻게 설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도 뭐랄까요? 그 입력이 인풋을 막 넣는다고 해서 그게 체화가 절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뭔가를 정말 뭘 하고 싶을 때 그걸 딱 원해가지고 인풋이 들어와야 내가 바로 이렇게 목 써먹는데 그래서 저는 무작정 커리큘럼으로 때려 넣는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사실 모든 학문과 모든 공부는 의미는 있습니다. 저도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게 다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아마도. 약간은 됐던 것들이 있다고는 믿어요. 그때 사실 PPT도 그때 많이 만들어보고 그거 만들어봤으니까 뭐 지원 사업 같은데 뭐 PT 해가지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대학교 때 공모전 막 했던 경험 막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됐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딱 전공이라는 거는 그게 아닐까. 알게 모르게 약간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엄청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사실 저 전공자가 아니어서 늘 이제 뭔가 거기에 약간은 자격지심이 아주 살짝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아주 살짝은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좀 부지런하게 늘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막 엄청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런 고민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막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사람이랑 막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예술을 전공하느냐 마냐를 넘어서서 그냥 뭐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야 하는가 과외를 해야 하는가 뭔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근데 거기서 사실 그런 느낌이죠. 꼭 다닐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금 막 인강도 막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만 들어도 사실 충분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뭐 사람들 다니니까 사실 불안해서 다니는 그런 저는 거를 고등학교 때 약간 느꼈거든요. 애들이 자기가 정말 필요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녀서 불안해서 자기도 다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 음악을 전공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내가 음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뭐 발매를 할 만큼의 실력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사실 자기가 엄청 머리 깨지면서 자기가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해가지고 그냥 다니는데 생각을 해보면 4년 동안 뭐 모르게 2년제, 3년제, 4년제가 있겠죠. 몇 년 동안 자기의 어떤 되게
큰 부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근데 차라리 그 돈으로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고 비싼 것도 필요 없어. 저 1집 2집 만들 때 그 스칼렛 오디오랑 헤드폰을 작업했습니다. 지금은 좀 되게 그럴듯한 작업실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요. 뭐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가 다 싸게 업어오고 막 같이 작업실 쓰는 일로님이 이제 악기점에서 근무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도매가에 얻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장비가 조금 많은 편인데 어쨌든 제가 1집 2집 스칼렛 오디오에 헤드폰 그때 그냥 입문용 모니터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 뭐 똥쓰레기 같은 스피커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냥 그 돈이면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근데 내가 아예 너무 내 음악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부족한지 모를 때는 그때는 개인 레슨으로 그냥 많이 좀 오래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무조건 한 달 아니면 2달 내로 끝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제 이거는 철학인데 모든 거는 그렇게 오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모듈 레슨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 배우고 끝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을 배우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내가 어떤 틀이 짜이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 배우면 그거부터는 인터넷 치면 이제 내가 뭘 검색해야 될지 알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어떤 데를 검색을 해가지고 얻어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간과 돈을 할애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한 달, 2달 이렇게 배우고 부족한 거를 인터넷으로 챗 GPT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사실 막 음향 같은 엄청 뭐라 그럴까요? 되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정보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AI한테 종종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배음 뭐 어쩌고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또 위상 관련된 거나 뭐 마이크 어떤 세팅이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종종 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 AI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근데 자기가 그냥 너무 부족한 느낌이라면 나는 근데 표현하고 싶은 게 분명한 상태인데 표현하고 싶은 게 분명한 상태가 아니면 예술가가 되는 거를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세요. 그렇다고 전공을 한다고 해서 절대 표현을 하고 싶은 상태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해서 전공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상태인데 내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디테일하지 않고 너무 지식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 레슨을 받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그것도 진짜 한 달, 2달 무조건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길어야 3달. 내가 좀 습득이 빠르다면 한 달, 길면 3달. 요 정도까지만 딱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개척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디테일한 무언가를 발전시켜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은 전공자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공자만 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분명히 있긴 해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사실 포멀한 음악에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포멀하고 딱 원하는 느낌으로 나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그 느낌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뭔가 음적으로. 특히 스트링 같은 거 편곡하면 제가 했을 때 약간 안 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근데 만약 내 음악이 근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야 돼 라고 하면 전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사실 근데 전공 지식들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어서 인터넷을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어쨌든 간에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 세계가 나는 뚜렷하고 어떤 작품 세계가 나는 되게 뚜렷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파트적으로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사실 전공자들을 용역사에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트링 편곡을 제 것도 종종 하는데 좀 더 포멀하게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에너지를 쓰면 될 수도 있는데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쪽의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 화성학 대가들, 스트링 대가들한테 돈 주고 맡깁니다. 그게 더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격지심이 있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쓰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악보를 못 보거든요. 악보를 못 보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공연을 하면 밴드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악보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뭐 로직이 사실 미디를 그리면 악보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AI가 노래 이제 딱 넣으면 악보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이제 멀티도 분석하는 기능이 좀 나온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기술이 어쨌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창작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규칙들을 아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전공자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합니다. 전 전공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작품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담고 자기 세계를 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규칙을 뽐내는 게 아니라. 전 사실 전공자들의 음악을 못 듣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화려한 코드를 쓸 수 있음을 뽐내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내 코드 지식일 때 내 화려한 연주일 때 진짜 토하고 싶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만 들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싫고요. 자기 세계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세계가 분명하고 표현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면 다른 부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해결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 세계가 분명하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든 해줍니다. 어떻게든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과 협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제가 성격 나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포기하는 구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좀 짜증나져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삶을 별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협업자를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좀 모르겠네요. 협업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실력을 계속 부족한 부분을 키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작품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는 이제 분명히 해야죠. 하여튼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아무 말이나 좀 많이 했고 뭔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희끼리의 비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건 다 진짜 개인적인 그냥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입시생 분들이 혹시 들었다면 저는 사실 학교 관련 사람들 말립니다. 제 친한 친구도 막 갑자기 전공을 하고 해야겠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말렸고요. 말리고 싶어요 사실. 예술가가 되는 데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충분히 전달한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지루하다고 느꼈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 길게 하는 게 좋다고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일단 제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그거는 길게는 뭐 해볼 수 있죠 하고
해봤습니다. 뭐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 조금 열변을 토하게 됐는데 재밌으셨죠? 다음 주에도 그러면 우리 조금 만나 봅시다. 다음 주에는 한번 게스트를 진짜 첫 게스트를 한번 데려올까 약간 고민 중에 있어요. 약간 그 결혼식장 아까 얘기했죠. 결혼식장에서 만난 분인데 뮤지션이고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팟캐스트를 엄청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이 팟캐스트 이번 촬영이 끝나고 한번 섭외를 시도해 볼 텐데 확정이 된 건 아니어가지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앉아 있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좀 어그로 끄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뭐 재밌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디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가 그래 조금 더 남았죠. 마지막까지 잘 쉬시고 또 일상으로도 회복을 우리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카코폰이었습니다.